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상 칼럼 굳은 땅입니다. 일주일 동안 행복하셨는지요? 오늘은요 날씨가 좀 추워서 저희 2층 베란다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조금 생소하지요. 의대생들에게 제가 들려주고 싶은 조언입니다. 요즘 이제 대학 입시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고요. 그래서 의과대학에 합격한 학생들 문의가 가끔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 의사가 되느냐, 어떻게 해야 성공적인 의대 생활을 보낼 수 있느냐라는 내용이고요. 실제로 저희 비욘디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생 3명이 3주 동안 실습을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늘 우리 후학들에게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환자를 진료하는 것 말고 새로운 길을 항상 생각해 달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사하면 병원에서 진단 치료하는 것만 연상하는데요. 요즘 시대는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의사 가운데 가장 부자가 누구일까요? 지난 10여 년 동안 부동의 1등을 차지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름이 좀 생소하죠? 패트릭 순시용이라고 합니다. 중국계 미국인인데요. 이분은 이제 원래는 태어나기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부모님이 다 중국 사람이었는데요. 되게 가난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식료품 가게를 운영했다고 하고요. 어머니는 무려 10남매를 길렀는데 주변에 배터리 공장 같은 열악한 데서 자랐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원래는 이식외과, 그러니까 췌장 쪽 수술을 주로 하는 외과 의사였습니다. 미국으로 유학 가서 UCLA에서 이제 의사로 각종 수술을 집도했는데요. 이분이 그 유명한 아브락산이라는 약을 만들어내죠. 탁솔이라고 하는 원래부터 있었던 항암제죠. 주목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근데 이게 이제 기름에다 녹여서 투여하다 보니까 알러지를 비롯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는데, 기름 대신에 알부민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흔한 우리 몸에 단백질을 갖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성분을 개발한 게 아니고 원래 있던 약에다가 뭘 하나 딱 갖다 붙인 건데, 이게 공전의 히트를 쳤습니다. 아주 작은 차이지만 부작용이 적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 재산이 포브스 잡지 추정에 따르면 10 빌리언,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1, 2조. 대단하죠. 그래갖고 급기야는 이제 미국의 LA 타임스라고 하는 서부 지역에서 가장 큰 신문사도 인수하고요. LA 레이커스 같은 구단도 소유하기도 하고, 아무튼 엄청난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요, 의사를 해서 돈을 버는 것만이 성공이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류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의사 면허 소지자들에게는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알다시피 바이오 혁명이 시작됐잖아요. 옛날에 제가 기자할 때는 좀 과장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교과서를 바꿀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실시간에서 구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태동하고 있는 바이오의 주역이 돼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 틀에서 물론 지역사회에서 환자 보는 건 좋습니다만은 사실은 저임 노동입니다. 환자 한 명당 10,000원 정도 돈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리담회로 월화수목 금금금 그렇게 일을 해서 유지되는 게 오늘날 우리가 눈으로 보는 임상의사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눈을 돌려서 새로운 길에 도전해 보세요. 굉장히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과대 학생들에게 진료 이외에 어떤 리서치도 좋고요, 비즈니스도 좋고, 네, 색다른 길에서 여러분들이 사회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이 순시용이라는 분도 처음부터 이렇게 성공한 건 아니죠. 그런데 외과 의사였지만 끊임없이 여러 첨단 기술에 관심을 갖고 시도를 하고 또 실패도 했지만 나중에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게 됐다는 겁니다. 뭐 저도 크게 성공한 건 아니지만 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의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대단히 노력한 것도 아닌데 과분하게 성공을 누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의사 면허는 평생 갖고 있는 겁니다. 최후의 안전판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어슬렁거려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챌린지 하세요. 새로운 길을. 무슨 얘기냐면 be the best. 이거보다는 be the first. 처음 하는 게 훨씬 더 큰 열매를 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과대 학생들 후배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당신들은 정해진 틀 안에서 A+를 받아서 나중에 원하는 모교에 뭐가 되고 이런 과정만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B학점만 맞아라. 그리고 남는 시간과 에너지를 내가 진정 기여할 수 있는, 내가 정말 관심 있고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뭔지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뭐 메디컬 디바이스도 있고, 뭐 인공지능도 있고, 뭐 유전자 분석도 있고, 신약 개발도 있고, 심지어는 여러 가지 바이오 벤처라든지 아니면 뭐 저처럼 미디어에 종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많은 길이 열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은 돈을 쓰는 분야가 바로 헬스케어입니다. 우리나라가 8%잖아요. 미국이 19%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교육비와 국방비를 합친 것보다 나의 건강을 위해서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씁니다. 자, 그 돈을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쓰는데 바로 의사들이 주역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려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공의 이른바 계단 법칙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오류 중 하나가 노력한 만큼은 성과가 나온다라는 생각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현실에서 그렇지 않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선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노력한다고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10만큼 노력하면 10이 이루어지고 20만큼 노력하면 20이 나오고 우리 세상 일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노력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부분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말이죠. 노력을 해도 성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로입니다. 제로. 이렇게 누워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니고 이렇게 누워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과는 꿈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느 순간이 되면 마치 이 물이 100도에서 끓듯이 탁탁 하고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 계단처럼. 처음엔 아주 작은 계단일 수 있는데요. 이 계단을 경험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계속 더 노력하면 기간이 짧아지고 그리고 올라가는 계단의 높이도 높아진다는 얘기죠. 어느 날 운 좋게 계단이 덜커덕하고 크게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년이나 10년 후에 보면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는 얘기죠. 중요한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계단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중간에 좌절하거나 포기한다는 얘기죠.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물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5도, 10도, 50도, 60도. 근데 99도가 돼도 끓지 않잖아요. 100도가 돼야만 비로소 덕덕 올라가는데 그걸 못 참는 거잖아요. 순시용이란 분도 처음부터 순탄했던 건 아니란 얘기죠. 중국계 이민 2세니까 뭐 백그라운드 전혀 없었잖아요. 자기 노력만으로 의과대학에 들어갔고 그 중에서도 외과 의사를 선택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연구를 했다는 얘기죠. 당뇨 환자들, 특히 1형 당뇨 환자들에게 췌장세포를 이식하는 그런 임상시험을 가장 먼저 시작했습니다. 30대 젊은 회사였는데 말이죠. 그 중간에
실험이 실패로 끝나고 임상시험에 참여했던 분이 좌절해서 권총으로 자살하는 그런 비극적인 일도 생기고 그것 때문에 사기꾼이다 이런 비난도 굉장히 많이 받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회사가 커가는 과정에서 또 친동생하고 법적인 다툼을 벌이기도 하고요. 많은 좌절과 고통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잠깐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부의 포텐셜을 계속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단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옷걸이의 법칙입니다. 아침에 나가실 때 옷장에 가보면 이렇게 옷걸이에 많은 옷들이 걸려 있는데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입고 나가는 옷은 딱 한 가지 뿐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마 이해하셨을 겁니다. 여러분도 이 옷걸이처럼 픽업이 돼야 한다는 얘기죠. 누구에게? 네, 이미 앞선 여러분의 보스 또는 여러분의 선배에게 발탁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수천억 자산을 물려줄 만한 금수저라면 아니면 노벨상을 척척 받을 만한 세계적인 천재라면 해당 사항 없겠지만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이 옷걸이의 법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선배, 나의 스승, 나의 보스에게 이른바 후계자로 픽업이 돼야 한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분들도 찾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일을 맡길까? 왜냐하면 이미 성공한 사람들은 좀 쉬고 싶으니까. 누구에게 회사를 맡길까? 누구에게 내 의국이나 병원을 맡길까? 고민할 거 아닙니까? 그분들 눈에 띄어야 한다는 얘기죠. 이게 가장 빨리 성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순시용도 남아공에서 사실은 남아공이 심장 이식 수술 세계에서 가장 먼저 한 나라잖아요. 이식 외과의 대가에게 제대로 공부를 했습니다. 수제자였죠. 그리고 사업을 할 때도 후원자를 찾아내죠. 유명한 사람이죠. 크라이슬러의 리 아이아코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분의 아내가 당뇨 환자였는데 그분을 설득을 해서 거액의 투자금을 받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이미 성공한 다른 사람들 눈에 띄어서 내가 그 사람의 일을 받을 수 있는 게 우리가 성공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란 얘기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에게 아부하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죠. 성공한 사람들도 눈이 다 있습니다. 단순히 아부한다고 픽업하지는 않죠. 아마 두 가지를 볼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객관적인 능력이 있어야죠, 당연히. 그리고 두 번째는 의리랄까요? 아니면 충성심이랄까요? 아니면 애사심이랄까요? 이런 거 있는 분에게 여러분이라도 맡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일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작은 직책으로 시작을 하겠지만 뭐가 생깁니까? 경륜이 생기는 거죠. 픽업이 되면서 지위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많은 인맥이 형성되고 많은 연구라든지 사업이라든지 하는 일에서 경험이 생기는 거고 이게 엄청난 자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내가 우리 보스 밑에서 일을 하려면 연봉을 100억을 주시오. 싫어요? 그럼 난 나가서 독립할게요. 그렇게 성공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은 옷걸이 가운데 경쟁자들 가운데 이미 앞선 성공한 분들 눈에 딱 띌 수 있는 그런 분이 되길 바랍니다. 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돈이 전부냐라는 또 비난이 돌아올 것 같은데요. 근데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거 아닌가요? 그리고 말씀드린 순시용이라는 분도 그 돈으로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자선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의 성공,
나쁘게 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당부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새로운 길을 갈 수 있고 진료 이외에 또 어떻게 하면 계단의 법칙을 이해하고 꾸준히 노력하고 또 어떻게 하면 웃사람들 눈에 픽업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두 가지를 또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요, 좀 나이브해야 합니다. 나이브라는 말은요, 좀 순진하다 이런 뜻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너무 영악하면 안 된다. 계산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계산을 하면 할수록 새로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겁이 나고. 당장 눈앞에 뭐가 있는데 어렵게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시야가 좁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래 기다리는 끈기도 기대할 수 없죠. 그래서 사람이 어느 정도는 좀 어리숙하고 순수하고 나이브해야 오히려 길게 볼 때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나이브한 사람이 아무래도 웃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세상을 긍정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 매사에 좀 냉소적이고 삐딱하고 부정적인 분이 많잖아요. 그거 다 소용없어. 다 뭐 그놈이 그놈이야. 뭐 헬조선이야. 어차피 뭐 안 되게 돼 있어. 그렇게 불만만 해갖고 이루어지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주변에 성공한 분들 가만 보면 물론 이제 부정부패하고 불공정하게 올라간 분도 있긴 해요. 그런데 그런 분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원칙대로 한 분야를 열심히 했던 분들이 지금 다 많이들 성공했다는 걸 제가 뼈저리게 경험합니다. 여러분 세대에 굉장히 힘든 일이 있다는 거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기회가 있고요. 그 기회를 여러분의 것으로 하려면 세상을 긍정해야 합니다. 부정하지 마시고, 네, 항상 잘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또 열심히 노력을 하신다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멋진 의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들려드립니다. 아이고, 오늘도 또 제 개똥 철학을 많이 얘기했는데 불쾌하셨다면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